불행하게도 큰 성공만 노리는 태도가 오히려 성공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안녕하세요. 새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빠르게 실패하기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존 크럼볼츠 그리고 라이언 바비노라는 분이 쓰셨고요.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 중에서 지난번에는 실패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많이 도전해보고 자주자주 실패해보라 라는 부분을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에는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차분하게 책 내용을 한번 쭉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빠르게 실패하기 112쪽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큰 생각은 자유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 행동은 작게 하라. 우리가 도울 수 있던 사람들이 많은 일을 성취하는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근사한 책을 출간하거나 미술 작품을 만들고 창의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이도 있었다. 심각한 사회 문제에 관여하는 단체를 설립하거나 연구재단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시작을 꿈꾸며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사람들의 열정은 그야말로 멋져 보였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권하고 싶다. 사고를 크게 하라고 말이다. 생각에 불필요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면서 성취 가능한 일들을 내던질 필요는 없다. 반면 행동은 작게 할 것을 권한다. 이루고 싶은 온갖 거창한 일들을 정의하고 살을 붙이는 데 애쓰기보다는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을 당부한다.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우선 살펴라. 물론 야망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필자들의 경험상 성공은 서로 연관 없어 보이는 일련의 작은 행동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세심하게 잘 짜인 계획보다는 말이다. 이 장에서는 작은 성공, 적은 비용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행동의 활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즉각적인 보상을 얻고 즐거움을 느끼며 우연히 가져다 주는 기회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멋진 목표는 언제나 좋은 것인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큰 성공을 격려받는다. 달리기에서 1등을 하고 과학 경진대회에서 메달을 따며 최고의 시험 점수를 받으라고 말이다. 어려서부터 받아온 성공에 대한 격려는 교육의 핵심이 된 듯하다. 그렇게 자란 우리는 어른이 돼서도 어떤 일이든 최고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믿는다.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으며 평균을 웃도는 성공을 기대한다. 그러나 알고 있는가? 예를 들어보자. 앨런은 35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매일 오랜 시간 컴퓨터를 들여다보며 일하고 책상에 앉은 채로 패스트푸드를 먹는 게 습관이었다. 그러다 보니 지난 8년간 서서히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때때로 더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좀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바쁘지 않을 때 해야지 라고 미루기 십상이었다. 어느 날 앨런은 소프트웨어 개발 컨퍼런스에서 받은 파란 티셔츠를 입고 쇼핑몰에 갔다. 백화점에 들어가서 바지를 둘러보고 있는데 자신의 것과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쇼핑하는 어떤 배 나온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앨런은 그 남자가 전시장 유리에 비친 자신임을 곧 깨달았다. 자신의 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다니 정말 충격이었다. 적어도 13kg 정도 체중이 증가한 탓이었다. 자신의 거대한 실루엣을 응시하며 이제야말로 체중 관리를 해야 될 때란 걸 절실히 느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행동을 시작했다. 큰 변화를 목표로 삼은 것이다. 1년 안에 13kg을 감량하고 추가로 첫 마라톤도 완주해야지라는 야심찬 목표였다. 본격적인 체중관리 계획을 세우니 한결 힘이 솟았다. 앨런은 내친 김에 바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회사에 직원 전용 피트니스 센터가 있었지만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근 헬스클럽을 살펴보기로 했다.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보고 시설에 대해 직접 평가하며 자기에게 적격인 헬스클럽을 찾았다. 결연한 의지를 굳게 지키려는 다짐으로 3년 멤버십에도 등록했다. 멋진 운동복과 운동화를 새로 사고 운동 계획도 세웠다. 매주 3번은 고강도 근육 운동을 하고 3번은 달리기 연습을 해야지. 나머지 하루를 쉬면 되잖아? 첫 헬스클럽 방문 날, 앨런은 하루 종일 일한 탓에 매우 피곤한 상태였다. 하지만 계획대로 1시간 동안 운동을 했다. 그 다음 날은 첫 달리기 연습 날이었다. 전날의 격렬한 운동 때문에 몸이 쑤셨다. 30분 정도 뛰고 나니 숨이 턱에 차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3km를 걷고 달리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주말이 되자 앨런은 몹시 피곤했다. 몸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구석이 없었다. 이런 와중에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체중이 더 증가했다는 점이다. 체중을 재보니 1kg이나 증가한 게 아닌가. 정말 맥 빠지는 일이었다. 그러는 동안 직장에서는 까다로운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앨런은 잠시 운동을 중단하고 몸이 회복할 시간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1, 2주가 지나고 어느새 5주가 되었다. 그 사이 새로 시작된 프로젝트 업무는 절정을 향했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이 계속됐다. 앨런은 헬스클럽에 등록한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렸다. 2년 후 그는 헬스클럽 회원권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앨런의 운동 계획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목표는 매우 당찼다. 연말까지 13kg을 빼고 마라톤을 완주하겠다는 결심은 결연했다. 그러나 앨런은 운동을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다. 간단한 이 사례로 큰 성공을 노리는 목표 지향적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단 운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목표로 둔 성공의 크기가 매우 크다. 그 커다란 성공에는 실천해야 할 수많은 미션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모든 과제를 수행하기 전 중도에 멈춰버릴 가능성은 그만큼 크다. 정작 현실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작은 행동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공감 가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다이어트 시도하시는 분들, 특히 새해 계획 세울 때 다이어트 해야지, 올해는 몇 킬로 빼야지 이렇게 계획 세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다이어트를 목표로 두고 계획을 세웠던 적이 정말 많았었는데 이렇게 큰 목표를 세우고 올해는 뭐 10kg 뺄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석 달 안에 10kg 뺄 거야, 석 달 안에 5kg 뺄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앨런의 이야기처럼 13kg를 빼야지라고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사실 여기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목표를 크게 잡기는 해야 되지만 일단 작은 행동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사실 이 예에는 조금 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큰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하는 거는 맞지만 그 목표를 설정을 하기 전에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목표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되묻고 그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큰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내용에는 엄청나게 공감을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한 계획은 이렇게 큰 목표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하루 5분 습관 수업이라는 책에서는 목표를 우선 크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은 현재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지도 않던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멤버십을 끊고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지, 매주 3번은 고강도 운동을 해야지, 그리고
3번은 뭐 유산소 운동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그동안 운동을 해오지 않았다면 이 고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3번씩 버텨내고 거기에다가 또 쉬는 시간 없이 3번 하루에 달리기를 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계속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이어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자면 처음에 살을 빼야 되겠다. 그런데 좀 많이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은 식단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도 같이 겸하시되 정말 짧게 하셔야 돼요. 제가 가장 효과를 봤던 좋았던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내가 오늘 이거는 한다 라면서 요즘 유튜브에 올라오는 운동 영상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그 헐떡이는 운동을 되게 싫어하는 편이에요. 정말 싫어해서 호흡 조절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너무 싫어하는 편이어서 그거 말고 이제 스트레칭에 가까운 운동을 한 30분씩 하는 그런 운동을 매일매일 조금씩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운동이 이제 30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막 엄청나게 고강도가 아니라 약간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을 조금씩 쓰게 하면서 좀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딱 그것만 하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처럼 13kg 정도 빼야지 라는 목표는 있었어요. 10kg는 빼야지 이렇게 목표는 있었고 그랬지만 내가 오늘은 일단은 30분만 운동을 하자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 밥도 그냥 원래 먹던 대로 먹었어요. 대신에 군것질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조금씩 뭔가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뭔가를 엄청난 변화를 주면서 내가 갑자기 운동을 진짜 많이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시간씩 해야지 뭐 매일 자전거 타기를 해야지 뭐 달리기를 해야지 뭐 근력 운동을 얼마나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내가 딱 할만하다라고 느끼는 운동 영상 30분짜리 매일 그냥 보면서 그거 하고 그냥 먹던 거 원래대로 먹는 대신에 간식을 조금 줄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생겨서 이제 출근할 때는 계단을 올라가야지. 아니면 좀 괜찮은 날에는 영상을 하나 더 봐야지. 그러면서 운동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정체기가 왔을 때는 이제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탄수화물을 완전히 줄이고 이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그 전에는 계속해서 일반식을 먹었고 저녁만 이제 쉐이크 정도로만 식사를 하는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단백질을 위주로 식사를 하는 방법으로 바꾸면서 정체기도 탈출을 하고 그러면서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10kg를 감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문제는 내가 13kg를 감량해야겠어 라고 큰 목표를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큰 목표를 세워놓고 이제 지금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지금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게 가장 큰 실수였죠. 그리고 스스로를 너무 믿었어요.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하지 않았던 거를 할 때는 좀 잘 달래가면서 스스로를 잘 달래가면서 제가 그 전에 그 하루 5분 습관 수업이라는 책에서 습관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려면 즐거움을 느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너무 무리가 가는 일을 한꺼번에 많이 하면 또 안 하게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다이어트를 하다가 그거를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또 요요가 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목표를 세우는 건 중요하지만 행동은 적게 해야 된다. 적은 행동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려는 내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자신의 위치를 좀 잘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서 하려는 이야기랑 좀 관련이 있는 게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해야겠다. 어떤 깨달음을 얻은 후에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그만두고 나도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어. 혹은 사업을 시작해야겠어. 이러면서 대단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실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부터 정말 특별한 걸 만들어야 돼. 세상에서 한 번도 없는 정말 특별한 것들, 기발한 것들을 만들어야 돼. 라면서 이제 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구도 있고, 원뿔도 있고, 되게 특이하게 생기는 것도 있고, 그런 도형을 쭉 펼쳐놓고, 이 중에서 너희가 그 특별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렇게 자유롭게 고르게 하고, 그 특별한 거를 만들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럼 당연히 아이들이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 고심을 하면서 골랐겠죠. 어떤 도형을 골라야 내가 정말 세상에서 최고로 기발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면서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고르고 만드는 과정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B그룹에는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너희가 마음에 드는 도형을 먼저 골라 라면서 줬던 A그룹에게 보여줬던 도형들이랑 같은 도형들을 펼쳐놓고 이제 아이들에게 고르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도형들을 다 고르게 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여기서 이걸 가지고 좀 특별한 걸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을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걸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 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당연히 아유 그걸 미리 얘기했어야지 지금 이야기를 하면 어떠나 그런 불평불만을 막 쏟아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생각을 거듭한 후에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A그룹은 특별한 걸 만들어야 한다는 걸 먼저 알려주고 나서 고르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먼저 고르고 난 후에 특별한 걸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 그룹은 정말 엄청나게 고심을 하고 내가 특별한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 그걸 모른 채로 도형을 골랐지만 아무튼 어떻게든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이 두 그룹에서 어떤 그룹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냈을 것 같으신가요? 바로 두 번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특별한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던 아이들보다 그런 걸 모르는 채로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특별한 걸 만들어내는 아이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특별한 걸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특별한 게 있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창의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해야 한다라는 생각 자체만으로 함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걸 만들어야 한다, 엄청난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엄청난 게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문에 뭔가 시도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유롭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더 독창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독창적이지 못하게 되는, 창의성이 좀 더 제한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목표를 크게 생각하는 거는 좋지만 우리가 너무 뭔가를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도를 잘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시도를 못하는 마음을 좀 없애려면 목표는 크게 가지지만 일단 행동은 작게 시작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자기계발 모임도 진행하고 막 이것저것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제가 큰 목표가 있어서 하고 있는 건데 그 큰 목표가 너무 커서 사실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는 잘 몰라요. 정말 모르지만 일단 할 수 있는 건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 할 수 있는 일을 시작을 하면서 그 꿈을 또렷하게 꾸다 보면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이 오겠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을 내가 끌어당길 수 있겠지라고 믿으면서 그냥 작은 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큰 꿈을 가지는 건 정말 좋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엄청나게 설레는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목표를 정해놓고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한 1년에 뭐 얼마나 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면 지금 당장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라면서 밥그릇을 좀 바꿔보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러면 좀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게 되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더 좋은 일들이 끌어당겨지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거든요. 중간에 지치지 않고. 그러니까 큰 목표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현실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훨씬 더 집중을 하시면서 작은 성공들을 먼저 쌓아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작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전에 뭔가 큰 목표를 세웠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목표를 너무 크게 세워서 그런 걸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잘 몰라서 그랬지 않았을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그때 그 행동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이었지 않나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목표를 수정하시기보다는 현재 상태와 행동을 수정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이 빠르게 실패하기 중에서 한 좋은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